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8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 반등 폭도 적진 않게 나왔어요. 나스닥은 2%대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반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세적 반등이냐는 아직 잘 모르겠고, 결국은 FOMC를 지나봐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S&P 1.8%, 다우 1.4%, 나스닥 2.1%, 그리고 러셀 2000도 2.1%의 상승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유가가 날 살렸네. 네. 자, 유가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유가 하락한 거는 되게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 유가 플레이어들이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가의 고공행진을 꺾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장이었습니다. 네, 그 빅테크 기업들 다 올랐고요. 근데 애플은 되게 조금 올랐어요. 어제 그 새벽에 애플 발표회가 있었죠. 드디어 $100 정도 더 오릅니다. 프로 모델이.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참 비싸지네. 한국에서 역대, 지금 환율까지 생각하면 한국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는데 역대급으로 비싼 아이폰이 나오는데 과연 이 아이폰을 바꿀까? 조금 다들 고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에너지 주식들은 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 떨어졌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올랐다. 네. 그리고 또 테슬라는 미국에서 이번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보조금으로만 지금 수치가 굉장히 크던데요. 15조 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테슬라한테 유리해요. 이번에 IRA 법이 완전 테슬라를 위한 법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유리하고,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아뜨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최고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75bp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번에 75bp, 그래서 올해 총 150bp나 더 올릴 것이다. 이번에 75bp 안 올리면 50, 50, 50 이렇게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고 있어요. 자, 150이요? 150이면 연말 기준으로 고점이 4%고 저점이 3.75예요. 와, 한 3.88? 이 정도 되는 거죠. 중간 값은. 그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여타 중앙은행들도 굉장히 그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캐나다가 금리가 75bp를 올렸습니다. 네, 캐나다 금리를 75bp 올렸고, 그 다음에 ECB도 조만간에 금리 인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ECB도 75bp 올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거기서 둘 다 그렇게 결정을 해준다면 미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75bp 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우리는 뭐로 확인을 해보자 했죠? 심리적인 이런 거보다 가장 민감한 애들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채권 금리로 확인해보자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채권 금리 살펴보면 채권 금리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3개월물만 올랐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죠. 10년물은 3.35, 어제 미쳤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패닉이다. 이건 패닉셀 했다. 채권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역시 패닉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게 항상 고점이든 저점이든 패닉 나올 때는 보통 그런데, 되돌렸습니다. 3.35에서 10년물이 3.26으로 꽤 많이,
그쵸? 거의 9bp 가까이 금리가 내려왔고요. 2년물은 3.507에서 3.439로 이것도 뭐 한 7bp 정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전일 말씀드릴 때는 20bp였는데 지금은 17.22bp로 줄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7.2. 30년물은 3.5에서 3.41로 갔고요. 5년물은 3.45에서 3.36으로 이것도 뭐 거의 9bp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3개월이 어떻게 되느냐? 어제 3개월 지금 다 금리가 상당폭 떨어져요. 7bp, 9bp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3개월물이 어제 2.94였어요. 2.94. 애매하네. 애매한 자리네. 이런 말씀 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죠? 요게 아마 3.1을 가면 75bp를 올릴 것이다. 채권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3.036이에요. 3.036. 네. 한번 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채권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뿅 하고 올랐어요. 보시면 뿅 하고. 네, 1일짜리로 보시면 일주일짜리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앞으로 슬슬 이거는 뭐 계속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게 아닌데 어제 뿅 하고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부로 채권 시장이 연준의 9월달 금리 인상이 50bp가 아니라 75bp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저게 3.1을 돌파하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75bp 올리는 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보다 채권 시장이 더 정확하니까 채권 시장 그걸 읽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베이지북의 경기 판단 베이지북이 공개되어서 베이지북의 경기 판단이 나왔는데요. GTG님 감사합니다.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저희가 뭘 도와드렸는데 잃지 않으셨다니 너무 감사 박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본인이 잘하신 거예요. 네, 자 9월 베이지북의 경기 전망 몇 가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7월 이후 경제 활동에 변화가 없다. 미국 미래 성장 전망이 약해졌다. 자, 5개 지역 경제 활동이 약간에서 완만하게 성장했고 다른 5개 지역은 약간에서 완만하게 둔화됐다라고 얘기했고요. 향후 6에서 12개월 수요가 추가로 약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미래 성장 전망은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를 유지했다. 대부분은 물감력이 적어도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발표되면 깜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은 되게 웃기는 게 75bp와 연말 150bp까지의 금리 인상, 그래서 연말 고점, 금리 고점, 기준금리 고점이 4.0%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시장은 반등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기 판단이 공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노동시장이 매우 강해 미국 경제가 현재 침체에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금융 여건 긴축과 전 세계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향후 2년 경기 침체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연준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 한 거고요.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입니다. 연준 부의장. 자, 중요하신 분이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춘 데 걸리는 시간만큼 오래 이곳에 있다. 지금까지 빠르게 정책 금리를 이전 사이클의 고점까지 높였지만 더 올릴 필요가 있다. 근데 요 다음에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빠른 긴축 속도와 그런 세계적인 특성은 긴축이 총수요에 미치는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과도한 긴축과 관련한 위험을 야기한다. 말이 좀 어렵죠? 자, 과도한 긴축과 관련한 위험을 야기한다. 금리를 너무 빠르게 세게 많이 올리면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과도한 긴축, 오버킬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경기 침체가 안 올 게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이 많이 빠지면요, 이런 얘기가 살살 나올 거예요. 연준 인사들이.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 가두리에 갇혔다라는 말씀, 그때 이제 미국 시장 빠지기 전에 가두리에 갇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 이제 이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연준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가진 않아요.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가두리를 쳤고 지금 우리를 양식장에 붕어처럼 만들려고 양식장을 쳤고 그 고점은 지난번에 우리가 카스카리 총재의 발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번 반등이 고점이다. 이번 반등했던 그 상단이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 그랬잖아. 떨어지니까 기분 좋다 그랬잖아. 올라가니까 황당하다 그랬고 떨어지니까 해피해 이랬어. 자, 그러면 고점도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대 심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죽여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잘 쓰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죽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우선으로 이걸 죽여야 되고 또 하나 싹까지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고민 중에 하나는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를 낮추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고 또 금리를 올려서 잡으니까 또 금리를 내려주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거 반복하지 않겠고 옆으로 평탄하게 쭉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절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일단 그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일단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마 금리를 올려놓고 옆으로 쭉 횡보하는 상황들이 갈 텐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오버킬이 돼요. 그러면서 안 올 경기 침체도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기억하고 계셔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가 리즈 트러스라는 분으로 새로 선출이 되셨고요. 제2의 대처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지표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유럽의 GDP 2분기 전년비가 4.1% 상승했습니다. 이전에는 5.4%였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줄었죠. 그래도 높은 수준이죠. 4.1%면 자, 이렇게 되면 아마도 유럽 중앙은행도 75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카공님, 채권 얘기 들으러 매일 옵니다. 증시 각도기도 좋지만 채권 각도기도 좋을 듯. 각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권은 항상 금리는 기본이다. 금융시장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 얘기는 쉽게 하잖아요. 우리 박종현 박사님한테 배워서 제가 그 바통을 받고 조금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유로 GDP 전년 전기비는 0.8% 증가입니다. 이전엔 0.5% 증가였고요. 자,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들 75p 가능성 있다라고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미 모기지 시장 지수가 나왔는데요. 258, 이전에는 260이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고 MBS 구매 지수는 199에서 197.8로 이것도 조금 줄어들었고 모기지 제6자 지수가 562.5에서 556.7로 이것도 줄어들었고 자, 이제 나옵니다. 30년짜리 모기지 금리. 자, 이거 저희 굉장히 이거 별표 하나밖에 안 되는 경기 지표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각별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5.8%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모기지는 5.8%인데 누가 돈을 빌려서 집을 줘? 이랬는데 5.94%예요. 5.94%. 그러니까 미국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국의 현지인들이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균일화된 집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우리는 전부 아파트 몇 평이야로 끝나잖아. 몇 평이야로 끝나는 거잖아. 우리는 다 똑같잖아. 달라봐야 뭐 얼마나 달라.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돈을 박는 건 좀 다르게 보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 달라요. 집들이.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집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안 떨어진다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금리가 높으면 꺾이긴 꺾일 겁니다. 근데 지금 자 5.94%예요. 이 정도의 금리를 주고 집을 지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자, 모기지 신청 건수는 그래서 보면 전주에는 마이너스 3.7%, 이번은 전주비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덜 줄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다. 모기지 신청이 줄면 뭐 집을 짓고 하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줄어드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미국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요. 707억 달러 적자가 나왔습니다. 7월치가 102억 달러 적자가 감소했습니다. 12.6%나 적자가 감소했고요. 아무래도 달러 강세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8월 달에는 더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바이든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G4라고 읽으면 안 되고 Fab4라고 읽어요. Fab4. 우리가 팹리스 막 이래. 팹은 뭐다? 반도체 공장이다. 공장을 지으라. 공장을 지어라. 어디다? 미국에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발생한 만든 차량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건 뭐야? 미국에다 지어라. 그러니까 제조 부흥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의 제조 부흥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채권은 말씀드렸고, 그 외환. 자, 외환은 유로가 1대1 패러티를 찾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GDP도 잘 나왔는데 75p 올리겠네 하니까 패러티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가 1.0008, 달러 지수는 어제 110점 이상에서 109.55로 떨어졌고요. N은 아니야. N은 계속 이상해. N은 어제 오후 장중에 144.9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밀렸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142.78이라고 하면서 24년 내 최저치다. 98년 이후 이 웬일이냐 했는데 143.75로 어제보다 더 약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위안도 난리 났잖아요. 6.99까지 갔잖아요. 근데 6.9588 지금입니다. 6.9588. 위안화는 조금 숨고르게 했고요. 원화도 어제 1378원 51점 말씀드렸는데 1374원 52전으로 약간의 숨고르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자, 제일 중요한 건 유가죠. 자, 유가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와, 아유, 참 시원하다 그냥. 자, 폭포수터 절벽의 절벽. 네, 절벽 떨어지시되 확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게 긴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추세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여기서 반등을 시도했는데 실패했고요. 자, 보시면 기술적인 거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만 이게 심리거든요. 이게 심리. 오르려다 꺾이고 오르려다 꺾이고 오르려다 꺾이면서 계속 이 추세인데, 이번에 진짜 오르려고 했는데 또 꺾이면서 다시 기존의 우하향하는 쭉 추세선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 근데 보시면 자, 왼쪽에 한번 고민했던 자리까지 이번에 빠졌죠. 자, 요거가 무너지면 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하긴 할 것이다. 유가가 딱 넥라인이죠. 넥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가격이 $70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아싸 가오리. 자, 제발 좀 떨어져라.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역 수지도 너무 안 좋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투자 심리도 한번 볼까요? 투자 심리도 자, 완전히 이제 페어로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는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된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면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약간 기술적 반등이었다. 추세적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나 연준은 계속 연준 또는 ECB 중앙은행들은 강력한 태도를 보여줄 것인데, 강력한 태도를 보여주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주요 인자가 두 개죠. 하나가 유가고 하나가 렌트비입니다. 주택 렌트비. 자, 렌트비는 앞서 지금 모기지 금리나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약적 상황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 금리에서 안 떨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반영이 꽤 늦어요. 그래서 연말이나 돼야 확실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유가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만약 여기서 더 떨어져서 진짜 $70, $80가 깨고 $70를 가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안심하게 될 거예요. 상당히 안심하면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지금처럼 충격을 받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봐야 끝이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끝이 안 보여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번에 반등을 할 때는 끝이 보여서 반등을 한 거예요. 한 절반 가까이 되돌렸죠. 30% 떨어진 거에 절반 가까이를 나스닥 기준으로 되돌렸는데, 이 되돌린 거는 끝이 보여. 너 금리 올릴 거 앞으로 1% 남짓? 그거밖에 못 올릴 거잖아.
그리고 경기 안 좋으면 내년에 꺾을 거잖아 라는 심리가 시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쫙 올렸던 건데, 이번에 뭐였죠? 연준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4%야. 그리고 절대 안 꺾고 4%로 쭉 갈 거야 하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안 보이니까 우장창 했는데, 여전히 연준의 태도는 비슷합니다만 유가가 떨어지면 끝이 보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는데도 고금리 처방을 계속할 거냐? 그건 말이 안 맞는 거니까. 예. 인플레이션 근원 인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아예 소멸의 과정을 겪는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를 계속 고공행진한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이 시장이 요 심리를 읽으면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연준과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작살을 내면서까지 뭐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유가. 자, 여기서 이란 얘기는 어떻게 되고, 사우디의 반응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게 되나. 러시아는 니네 그거 뭐야, 가격 통제하면 우리 안 팔 거야 이렇게 했고, 사우디도 90달러 내외를 지키고자 굉장히 원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하강하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죠. 중국이 코로나로 폐쇄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유가가 뚝 떨어진 건데, 사우디와 이 산유국 진영의 반격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재미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떨어져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